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자, 오늘 또 비트코인 일봉 차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차트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33K 33,000불과 28,800불 사이를 끊임없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는 지금 3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25 지점에서 반등을 해서 지금 약간 꼬리를 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라인이죠. 33,000불, 그리고 비트코인의 저점 28,800불, 이 라인을 이렇게 위로도 가지 않고 밑으로도 가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도 같이 또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0.618 자리에서 항상 비트코인은 반등, 꽃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럴 기미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차트만 보게 되면 거의 그게 그거다. 하나의 코인이 호재를 갖고 상승을 하더라도 결국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다시 그 자리에 오더라. 아직까지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이 정상적이지는 않다. 이더리움 기반 하의 모든 퍼블릭 블록체인들이 블록 안에 그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해외 차트리스트들이 또 어떤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 지금의 횡보가 지금 이 패턴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서 떨어진 하락분이 거의 요번 하락과 패턴이 비슷하다. 그러면 거의 2달간의 횡보 후에 그 다음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2달이라는 거, 지금 이 지점이 작년 5월 21일에서 7월 21일까지의 2달간의 횡보였어요. 2달이면 거의 암호화폐 투자자들 다 나가 떨어지겠죠. 지금도 지친데, 짜증나는데, 지겨운데 2달 동안이나 계속 아침마다 비트TV 영상을 봐야 된다는 게 얼마나 지겨워요. 그래도 그 와중에 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웃음이 날까요? 오늘 또 구독자분 한 분한테 연락이 와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되게 어리신 분이라 너무 웃겼어요. 30대 초반인 분이었는데 참 순수하고 착하고 남자분입니다. 참고로 이야기를 하는 내내 너무 즐거웠습니다. 빚을 내서 좀 투자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빚 내지 마세요. 절대. 어차피 아마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길게 보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전체 투자를 하는 것보다 매달 조금씩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해요. 제가 여러 명 지켜봐 본 바로는 오히려 그런 분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항상 조급하죠. 오늘 만나본 분도 그렇더라고요. 제 영상을 볼 때마다 항상 조급증을 느낀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저는 뭐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28,800불까지 왔다는 건 그때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35,000, 33,000, 28,000 이렇게 저도 매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도 28,800불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신저점은 분명히 33,0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너무나 고맙게도 28,800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또 그 지점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사시라고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면 진짜 멀매를 맞겠죠. 오늘 또 제가 느낀 거지만 참 아무리 얼굴이 보이지 않는 영상이더라도 말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만나 뵌 분은 이제 제가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빚내지 마라 그랬고
다시는 이제는 그냥 영상 이렇게 꾸준하게 보고, 연봉이 그렇게 높은 분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받는 급여에서 조금씩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라. 그분 나이가 30이었으니까 5년 뒤에 35살이 되면 분명히 다른 친구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 있을 거다. 경제적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공부하고 말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당신은 부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빚을 내서 투자하게 되면 이 시장을 빨리 떠나게 된다. 왜 빨리 떠나게 되는가에 대한 이유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분에게 35에 어쩌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투자를 하고, 그 대신 신념과 확신을 갖기 위해선 비트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 리플 조금씩 공부를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좋을 거다. 그리고 젊은 분이라 제가 단타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단타가 여러분들 느끼시기에는 그걸 왜 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30 정도 되고 25 정도 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아주 작은 돈으로, 예를 들어서 뭐 500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이런 시드로 단타를 해서 수익을 내고 또 손해를 보고 하는 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거를 한 3년, 2년 정도만 꾸준하게 하더라도 어쩌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사라지지 않은 이상 그분에게 큰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무기. 35만 되더라도 이 차트를 보는 방법, 그리고 시장 경제를 조금 읽을 수 있는 그런 해안만 있다면 충분히 저는 젊으신 분들에게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큰 돈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안 되고, 작게 뭐 1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이 정도 시드로 트레이드 하는 거를 익히다 보면 본인만 하는 전업으로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어쨌든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에 전문가가 거의 없어요. 주식 트레이더들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와서 아주 그냥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주식 차트와 암호화폐 차트는 현격하게 그 성질 자체가 틀려요. 그런데 이런 히스토리를 다 겪으신 분들은 충분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트레이드 하는 법만 잘 익히더라도, 그분이 100살까지 사시더라도 60년간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해먹을 수 있어요. 해먹는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충분히 저는 고급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도 봐보고 물려도 보고 수익도 내보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답이 나와요. 저도 뭐 그랬으니까요. 저는 나이가 좀 있지만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중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조금씩 본인 하는 일 하면서 이런 트레이드 연습을 하는 건 저는 강추를 드립니다. 그리고 차트 공부도 하고, 그리고 시장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를 조금씩 이해하시고 공부하다 보면 거기서 해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업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토보트라고 싸움을 해야 되지만 본인이 그냥 어느 정도 단타를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차트만 보면 자꾸 3000% 빠집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이야기 드렸고 RSI 이야기도 드렸고, 이동평균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7일선에 딱 물려 있어요. 7일선에 21선을 안락하게 건너뛴 다음에 여러분들은 진입을 하시더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33,000불을 보고 들어와라고 했는데 33,000불이 아니라 지금은 32,500불 정도만 통과를 하게 되면 지지선이 2개 정도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자,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채굴을 그렇게 금지를 했던 중국, 그리고 비트코인을 아주 싫어하는 미국, 참 가증스럽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채굴장을 거의 다 쫓아냈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아마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결국 중국일 겁니다. 비트코인 초창기에
비트메인 아시죠? 우지한 세계 최대 채굴장. 그런데 우지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캐시를 만든 걸로 더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트코인이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리플의 창립자 크리스 라센도 중국이 비트코인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 어쩌면 중국이 그걸 무기로 암호화폐 시장을 흔들 수 있다. 그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그렇게 싫어했던 채굴장 다 밖으로 나가 했던 중국이 아직도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트코인 채굴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1위는 어딜까요? 자, 세계 1위는 미국. 정말 짜증이 나죠, 이런 기사를 보면.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비트코인이 안 된다, 비트코인은 친환경적이지 않다, 비트코인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두 나라가 1위, 2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말을 그렇게 해놓고 이들은 그냥 비트코인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참 그지 같은 상황들이죠. 도대체 일반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 그들의 횡포는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 생성이 되는 그들의 거짓말, 그들의 만행. 어쨌든 지금 전 세계 경제는 이 두 나라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중국은 22% 그리고 미국은 37.69%로 압도적으로 아주 그냥 1등으로 채굴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끼질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도끼질을 한다고 하면 진짜 도끼질을 하는 걸로 이해하신 분도 계세요. 그게 아니라 디지털 안에서 도끼질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요새 계속 나오는 기사 내용들이 있죠. 인플레이션, 금리, 경기 침체, 그리고 이제 불황까지. 라울팔이 경고를 했습니다. 불황이 임박했다. 경기 침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 시장은 요렇게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가 경기 침체를 겪고 있지만 암호화폐가 실행 가능한 투자 유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결정이 불안한 경제를 더 악화시킬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롬 파월이 금리를 계속 인상을 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그의 생각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롬 파월의 이런 결정들을 두고 하는 말이 있죠. 아주 유명한 경제 용어가 있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그런데 제롬 파월도 어쩔 수가 없죠. 별다른 돌파구가 전혀 없는 지금 미국. 금리를 끊임없이 인상시키겠다는 제롬 파월의 생각은 본인도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거 외에는 지금 대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액션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라울팔은 거시적 관점에서 경기 침체에 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잠깐 기사를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경기 침체 18개월 정도의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부분의 경제학자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도 아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시작도 안 한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영상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드렸고, 식량 위기, 기후변화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요새 며칠 동안 리플 기사가 아주 조용합니다. 루나 사태 이후로 XRP 데이터가 거의 조용해요. 루나, 테라 이 코인의 이슈가 나온 뒤로는 XRP 소송 이야기는 아예 그냥 지하 밑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제가 영상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드렸고, 리플이 사라질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매번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어쨌든 암호화폐에서 가장 호재가 많은 코인은 호재 그 이상의 가치 아닐까요? 리플은 지금 SEC와 소송이 결코 악재가 아니었다. 결국 승자는 리플 홀더예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약간 길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 시점이 내일 아침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3년 뒤가 될 수도 있겠죠.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어쨌든 신념과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기간들 즐기시면서 묵묵히 기다리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 흑공이 사라지고 리플 흑공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승자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말 웃을 수 있는 코인은 전세계 모든 암호화폐를 아우르는 단 하나의 코인, 그게 XRP 리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